2019년에 서울에서 개최된 그림 나우전에는 2018년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상 일러스트레이션 부분 수상 작가인 러시아의 이고르 올레니코프의 그림이 전시되었다고 합니다. 이고르 올레니코프는 그림을 생동감 있게 만드는 화면 설계와 구성의 대가라는 평을 얻었다고 합니다. 중국 최고의 아동 문학가인 차오인슈엔의 글에 이고르 올레니코프가 그림을 그린 책 달려라 마오마오, 어릴 적에 입양된 개 마오마오가 서로 떨어져 살게 된 부분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두 도시 사이의 먼 길을 끝없이 달리고 오가는 모습을 계절의 변화 묘사와 달의 위치 변화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해요. 달려라 마오마오, 와닿네요. 이것도 사고 싶네요.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그림나는 욕심나는 그림책들이 되게 많아요. 케이트 그린 어웨이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은 영국의 도서관 협회에서 1877년에 설립되었고요. 19세기에 활동했던 케이트 그린 어웨이를 기념으로 창설되었습니다. 그림책의 그림이 유아의 시각적 경험을 풍부하게 하였고요. 그림과 텍스트의 적절한 조화 여부가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수상작은 헬렌 옥슨버리의 이제 쾅클왕글의 모자, 레이먼드 브릭스의 산타 할아버지, 존 보닝햄의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이제 책을 설명하는데 한번 저도 처음 접하는 책이 있네요. 쾅클왕글의 모자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쾅클왕글의 비버 털모자 위에 카나리아, 황새, 오리, 고슴도치 등의 다양한 동물이 집을 짓는데 무거운 모자 때문에 불편해하기보다 오히려 행복해하는 쾅쿨왕글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이 작품은 이제 화려한 색깔의 동물들의 모습과 다양한 의성어, 의태어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림책 가져갔던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가 현장에서도 되게 유명한 책이기도 하고 이걸로 동국도 많이 하거든요. 강가에 사는 건피 아저씨의 배에 동네 꼬마들과 여러 동물이 타게 되고 그래서 이 순서의 흐름 이런 것도 아이들이 시간의 변화 그쵸?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모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배가 갸우뚱하게 되고 강물에 빠지게 됩니다. 펜과 물감, 크레용을 사용한 다양한 그림 기법 때문에 반복되는 장면에 지루해하지 않는다라는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요. 한국의 아동 문학상도 있다고 해요.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아동 문학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 신문사, 출판사 등에 의해서 비정기적으로 제정되고 수여되었으나 운영상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이내 지속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동 문학상을 몇 가지 예로 방정환 아동 문학상,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관하는 한국 어린이 도서상, 출판사 비룡사가 주관하는 황금도깨비상, 출판사 문학동네가 주관하는 서울동화 일러스트레이션상 등이 있고요. 이외에도 보림 출판사에서 개성 있는 신작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하는 보림 창작 공모전이 있습니다. 아이코리아가 주관하고 아이코리아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새세대 유경이라고 서울 잠실? 그쪽 밑에 쪽을 어디라고 하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울에서 10년 살았는데. 아이코리아가 이제 그 유경수 여사의 그 동생들이 세운 재단인데 여기에서 그 어린이 사업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코리아가 그렇게 교육을 많이 하지 않는데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사업들을 되게 교사 교육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출간하고요. 또 국제아동도서협회 한국위원회가 후원하는 한국 안데르센 상이 있다고 합니다. 2004년에 처음 제정이 된 이래로 2014년에 장현정의 겨울이야기, 정준호의 부엉이, 어머니의 구름숲, 미술 부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고 해요. 해외 그림책의 번안물의 홍수 속에서 우리 그림책의 양적, 질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 아동문학상의 정립이 필요했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주관으로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한국의 아동문학상을 이제 받았던 책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교재 페이지 68페이지에 컬러풀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잠시 살펴보면 방정환 아동문학상은 받았던 책은 댕기댕기라는 책이 있고요. 또돌이 강아지가 낳은 새끼 강아지를 둘러싸고 생기는 가족 이야기 책이라고 해요. 강아지가 예쁘고 사랑스러울 때 주인공이 부르는 이름이 댕기이고 믿고 귀찮을 때 부르는 이름이 땡기라고 합니다. 참 재밌네요. 서울 동화 일러스트레이션 상을 이제 받았던 상 중에 아빠 어디쯤에 왔을까? 우물 속 도마뱀.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오신다는 아빠를 기다리는 주인공 소녀, 5분마다 보채는 소녀와 이제 층층의 아이스크림을 들고 서둘러 오는 아빠의 퇴근길의 움직임이 재미있게 나타난 책이라고 해요. 우물 속 도마뱀에 대한 내용은 주인공 꼭지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보려 하지만 두레박이 없어 고민하다 도마뱀이 둥둥둥 배를 두드리며 나타난 물을 길르려 우물 속으로 내려간다는 거고요. 그러다가 나오는 것이 물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동물들이라고 해요. 리듬 있는 이야기와 그림이 즐거움을 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황금 도깨비상이라는 상도 저는 들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람 부는 날이라는 책이 황금 도깨비상을 받았는데, 놀이터에서 가지고 놀던 연이 바람에 날아가 버려서 연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는 아이와 심리를 통해 동심의 세계와 바람 부는 날의 전경을 잘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드러내는 문장이 동양 화풍의 그림과 어울려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하지요. 입이 똥꼬에게 우리 이 책 스리가 하기로 했었나요? 우리 몸에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믿고 있는 입은 똥꼬를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무시합니다. 어느 날 똥꼬가 없어지고 먹은 음식이 배설되지 못해 입으로 토하게 되자 똥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붓으로 큼직하게 그린 투박한 그림과 유머러스한 문체가 즐거움을 주는 그림책이라고 해요. 제목부터 아이들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에요. 아이들 이런 거 되게 재밌어하거든요. 황금 도깨비상을 받은 책들이 제법 있네요. 비야 안녕, 지렁이, 달팽이, 거북이, 비 오는 날, 물 왕관을 쓰고 나뭇잎 사이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나뭇잎 배도 타고 물장구를 치고 노는 모습을 수묵담채와 유화를 표현한 동양화풍의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비와 소리, 빛깔을 아름답게 표현했다고 해요. 행복한 두더지라는 책은 소심한 성격으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두더지가 자신의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런데 여전히 외톨이가 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찾아와 행복하게 잠이 들었지만 꿈이었고요. 그때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독특한 색채와 판화 기법이 만난 그림책이라고 해요. 행복한 두더지. 제목에서 반어법적으로
외로운 두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지 그런 내용이 실린 것 같아요. 욕 시험이라는 제목도 있네요. 친구들끼리 욕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선생님이 어느 날 종이 한 장씩을 나눠주면서 말합니다. 너거들은 욕을 얼마나 하는지 어디 한번 보자. 아는 대로 다 적어봐. 아무것도 적지 못하고 펑펑 울어버린 주인공의 이야기라고 해요. 이 책도 재밌네요. 강아지 책도 살펴볼게요. 강아지를 갖고 싶은 주인공 소년이 친구네 강아지를 부러워하고 친구가 새 자전거를 갖게 되면서 강아지한테 관심이 없어지자 강아지랑 놀면서 교감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한글이 된 친구들은 한글의 자모음을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장난감 블록처럼 표현하여 감각놀이를 하면서 한글을 깨우치도록 만들어진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꼬리 달린 두꺼비, 껌버기. 이 책은 올챙이에서 두꺼비가 되는데 아직 꼬리가 남아있는 두꺼비, 껌버기. 또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무시당하기 일쑤지만 어떤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내는 재주가 있어서 더 이상 놀림받지 않고 이야기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책이라고 하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책은 이제 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빨간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자 바람 따위는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을 띄우기도 하고 풍차를 돌리기도 하고 바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중심적 사고를 넓혀가는 내용의 그림책이라고 해요. 뱀이 좋아. 주인공은 뱀을 좋아해서 키우고 싶어하고 부모님은 뱀이 사람을 해칠 수 있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쁘고 만지면 끈적끈적하고 나쁜 냄새가 날 거라고 이제 그런 이유로 못 키우게 한다고 해요. 주인공이 부모의 말을 이제 사실이 아니고 단지 편견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이야기책이라고 합니다. 책 읽어주는 고릴라. 이 책은 이제 보림 창작 공모전에 수상한 책이고요. 책 읽기를 좋아하는 고릴라가 책을 읽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책을 읽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침침한 코끼리, 몸이 아파 외출을 못하는 여우, 글자를 모르는 하마에게 책을 읽어주는데 고릴라가 읽어주는 이야기를 듣고 책 속으로 빠져드는 코끼리, 여우, 하마의 모습이 샛노란 고릴라의 모습과 함께 인상적이라고 해요. 수업 시간에 지금 몇 가지 책들을 조금 다시 한번 안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좋은 책들이 우리 교재에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게 될까봐 이 장을 다시 한번 조금 현장 나가기 전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재 페이지 73페이지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유아와 그림책에 대한 파트이고요. 그림책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그림책이란 글과 그림이 조화롭게 결합된 책입니다. 그림책의 글은 유아의 사고를 촉진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서 어휘를 발달을 돕게 되죠. 잘 구성된 이야기는 유아의 문학적 구조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감정이입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그림책의 그림은 단순히 이야기의 이해를 위해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 자체만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하는 시각적 언어로서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러셀은 그림책을 글과 그림의 행복한 결혼에 비유하였고요. 예를 들어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에서 그림이 환상과 실제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주인공 맥스의 마음속 심리 상태까지 보여주고 있고, 글은 그림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소리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엘라 마리의 나무는 글 없는 그림만으로 사계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유리 슬레비치의 비 오는 날도 비가 내리는 날의 도시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 비가 보여 강물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는 모습 등이 그림을 통해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독자는 읽고 쓰는 능력이 완전치 않은 어린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한은 어린이 읽어주는 글을 귀로 듣는 것과 동시에 눈으로도 그림을 보면서 그림책에 관한 시각적 이미지와 이야기를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림책 속에서 잘 연결된 글과 그림은 요한의 그림책 이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글은 그림책의 그림이 갖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림책의 좋은 그림이란 볼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고, 더 깊이 느낄수록 사고가 심오해진다. 그림을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다. 좋은 내용이네요. 그림책의 구성에 대한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의 앞표지, 또 뒷표지, 면지, 화면에서 구성되고 있고요. 앞표지는 책의 내용과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고 독자로 하여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도록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대개 본 화면 중 대표적인 장면의 그림이 알표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독립적인 그림으로 표지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뒷표지는 그림책의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기 위해 아무것도 그리지 않기도 하지만 상징적인 작은 그림이 들어가거나 다음에 이어질 이야기를 담기도 합니다. 면지란 표지를 열었을 때 펼쳐진 면을 의미하는데 기능적으로 책장과 표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최근에는 면지를 이용하여 그림책의 정서를 색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야기 내용과 관련된 문양이나 대표적인 이미지를 넣은 책의 단서를 복선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목 화면은 표지와 면지 위에 나오는 화면으로 그림책의 도입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목과 함께 헌정사를 넣기도 하고 본 이야기와 관련된 소두를 적어 놓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책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본 화면이고요. 그 이야기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연결하게 됩니다. 그림책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그림책이 글이 갖는 문학적 요소, 그림이 갖는 미술적 요소,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적 요소를 갖춰야 합니다. 각각의 요소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문학적인 요소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림책의 문학적 요소는 플롯, 등장인물, 배경, 주제, 양식이 있고 그 플롯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야기 속에서 사건이 전개되는 순서와 구성을 말합니다. 사건과 전개되는 순서, 발단은 전개, 절정, 결말에 이르는 과정이 명확하고 재미있고 만족스러운 결말을 갖는 이야기 구조가 유아에게 적합하겠지요. 구성에는 단선적인 형식, 일화적 형식, 누적적 형식, 연쇄적 형식, 순환적 형식이 있고 이 중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단선적 형식의 이야기 구조가 유아에게 가장 일반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단선적 형식의 그림책으로는 심심해서 그랬어 라는 그림책이 샘플로 나와 있는데요. 얼마나 단순한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 나간 사이 도리는 염소 고삐를 풀어주고 토끼장이랑 닭장도 열고 돼지우리와 예안간도 열어줍니다. 신이 난 동물들은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림이 만지면 살아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세밀화로 한여름날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해요. 일화적 형식이란 한 권의 책에 여러 사건이 모여 있는 구조인데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그림책에는 이 형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노적적 형식이란 문장이나 사건이 반복되면서 확장되는 형식으로 우리 기차에서 내려.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이거 애들 동국 되게 많이 하는데. 우크라이나 민화인 장갑, 비오는 날, 생긴 일, 커다란 무 등이 노적적 형식의 예고요. 노적적 이야기가 갖는 상황의 반복, 등장인물의 첨가, 대사의 반복 등의 특성은 유아의 개념 발달을 돕고 흥미를 유발하면서 특히 동국으로 확장 활동을 유도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쇄적 형식을 한 가지 행위나 사건의 원인이 되어 다른 상황이 지속적 연결되는 발생하는 구조를 이루는 형식으로 좁쌀 한 톨로 장가든 총각에 대한 책이 연쇄적 형식의 샘플입니다. 그 내용은 게으른 총각의 좁쌀 한 톨을 쥐가 먹고 쥐는 고양이가 잡아먹고 고양이는 개가, 개는 당나귀는 소가 죽게 만들어 게으른 총각을 좁쌀 하나에서 시작하여 마침내 소 한 마리를 갖게 됩니다. 부자가 된 총각은 예쁜 아내를 얻어 결혼을 하고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되는데 한 가지 사건의 연속에서 인과관계를 얽히는 연쇄적 형식을 보여주는 예라고 합니다. 순환적 형식의 예는 이야기가 시작되어 사건이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야기로 사익함 찾아 나선 두더지, 곰사냥을 떠나자 이런 순환적 형식의 예로 사익감을 찾아 나선 두더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쁜 딸을 가진 두더지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위를 얻기 위해 구름, 바람을 찾아가지만 해는 구름에 가리고 구름은 바람에 흩어지고 바람은 미륵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두더지는 미륵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결국 두더지 사이를 맞이한다는 이야기, 순환적인 형식의 조금이라고 합니다. 이제 등장인물, 배경, 주제, 양식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은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체이고요. 대개 전래동화 등장인물은 매우 전형적인 부분으로 묘사를 하게 됩니다. 착하고 예쁜 공주, 용감한 왕자, 사악한 계모, 선한 농부, 효정이 지극한 아들, 딸 그런 예들이 있죠. 배경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적, 공간적 상황을 의미하고 대개는 그림책 전반부에 묘사가 됩니다. 배경에 관한 설명은 대개 그림으로 제시되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파악하게 되겠지요. 주제란 이야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하나의 사고를 말합니다. 주제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고 있고 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애정과 행복이 넘치는 주제인가, 발달 수준에 적합한가, 다양한 사회 문화적 가치 기준에 부합한 요인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양식은 그림책은 성인이 유아에게 읽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읽어주기 쉬우면서 유아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언어 양식을 가져야 합니다.